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단원 중에서 우리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 한번 인구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먼저 세계 인구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의 분포 패턴, 그러면 전 세계 인구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세계 인구 중에 세계 인구는 북반구,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북반구의 적도의 위쪽 부분에 90%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대륙으로 따진다면 아시아 대륙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에서 가장 많은 곳은,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서 북반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대륙으로 따지자면 아시아 대륙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지구상의 인구는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지구상의 인구는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어떻게 분포했다? 바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한다. 요게 핵심 키워드겠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서 나타난다. 라는 거 우리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각 지역마다 인구가 다르게 나타나냐면요. 자,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면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지형, 기후, 식생, 토양과 같은 것들을 우리 자연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자연 환경이 인간이 거주한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문 환경이 있습니다. 인문 환경이라면 어떤 것이라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바로 교통, 산업, 문화, 역사, 자원 등과 같이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인구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제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인구 분포의 변화입니다. 인구 분포의 변화. 가면 한번 요거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면 세계 인구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산업화 이전입니다.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화 이전이라면 어떤 사건? 바로 우리 작년에 배웠었죠? 바로 산업혁명 이전을 의미하겠죠. 산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1차 산업과 같은 농사에 많이 산업혁명 이전이고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던 시대에는 인구 분포에 어떤 영향이 많은 영향을 주었으면 바로 자연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 환경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겠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뭐 기계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계공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업화 이후에는 바로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문 환경의 영향이 많아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의 변화, 산업화를 기점으로 해서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나뉘어지는데,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 환경이 큰 영향을 주었고 산업화 이후에는 인문 환경이 이러한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사실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 조밀 지역과
그리고 인구 희박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밀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 우리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구 조밀 지역은 어떤 곳이 있냐면 서부 유럽, 미국 북동부 꺼졌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북동부, 아시아, 벼농사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도가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조밀 지역이라 한다면 우리 지도를 읽기 위해서 먼저 요 놈을 먼저 봐야겠죠? 우리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맞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범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볼 때는 반드시 이 범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범례를 보니까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서 산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역이죠? 여기가 요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다른 색으로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우리 어디냐면 여기를 우리 서부 유럽이라고 불러요. 서부 유럽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저 잘 안 나오네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가 서부 유럽이다.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 미국을 보면 여기가 미국인데 미국의 요 지역도 지금 색깔이 빨갛죠. 그래서 많은 인구가 몰려 산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북동부 지역이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도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시아에서 주로 무엇을 짓는 지역이다? 그렇죠.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구 희박 지역을 우리 한번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희박 지역을 보니까 색깔이 하야면 하얄수록 인구가 없는 지역임을, 인구가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임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면 열대기후 지역, 건조기후 지역, 한대기후 지역, 그리고 높고 험한 산지 요런 곳들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먼저 우리 요 위에 보니까 지금 하얀색이 나타나요. 요 지역 러시아 북부 그리고 북아메리카 북부 지역은 그렇죠. 날씨가 추운 한대 기후 지역이죠. 냉한대 기후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거주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도 여기 있고 호주 요렇게도 색깔이 하얀 부분이 있네요. 여기는 대표적인 어떤 지역이다. 여기가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요 지역 한번 볼까요? 요 지역 아마존강 일대인데요. 여기가 대표적인 열대 밀림이 있는 곳이죠. 열대 기후 지역. 요런 지역들이 요런 지역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다라는 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먼저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